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서해가 위험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사일 기지가 한국의 군산을 겨냥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한미군의 브리핑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되자 논란이 확산된 것인데요. 중국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서해 바다까지 군사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보면 볼수록 영토와 영해에 대한 중국의 욕심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중국은 영토의 확장보다 가지고 있는 영토의 안정을 꾀해야 분열을 막을 텐데 참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얼마 전 주한 미 7공군 예하 제8 전투비행단은 주한 주일미군 기지에 대한 중국 미사일 위협과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의 실태 등을 다룬 정보 브리핑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달 초 대비태세 훈련의 사전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이 주한 주일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둔 중국의 미사일 기지를 대놓고 공개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향후 미군의 군사훈련 시나리오에 중국이 서해에 대한 호전적인 인식을 적극 반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 브리핑에서 가장 논란이 된 장면은 대형 스크린에 제8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전북 군산기지가 중국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사정권에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진에는 정보병과 부대원이 대형 스크린에 중국의 영내 미사일 위협이란 제목으로 중국의 주요 탄도미사일의 사정권과 순항미사일 종류 등을 지휘관에게 브리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스크린 하단에는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순항, 극초음속, 대한미사일 등 중국의 다양하고 많은 미사일 전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과 동맹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군산기지와 주일미군의 기지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은 괌까지도 사정권에 두고 있다고 표시해놓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미사일 기지는 왜 하필 군산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은 군산 미군 기지가 중국을 타격할 동북아시아 최북단의 전략기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남한에서 전술핵을 철수한 뒤에도 대북 핵 공격 계획은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그것은 미 본토에서 폭격기나 트라이던트 핵잠수함, 장거리 전략폭격기 등 3가지 공격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군산 미군 기지에 주둔한 제8비행대대는 기지시설을 계속 개선해 2018년 경납고 건설 등을 완료했으며 2018년 무인기 MQ-1C 그레이이글 12기를 항구적으로 배치할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MQ-1C 그레이이글은 비행거리 400km로 MQ-1 프레데터 무인기의 개량형 무인기입니다. 주한미군은 2020년 최신형 무인기 MQ-9 리퍼 4기를 군산 미군 기지에 잠정적으로 배치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을 거절했습니다. 이 무인기는 비행거리가 1850km에 달하며 2020년 1월 초 이란 군사령관을 공격해 살해하는 데 동원되었던 것으로 유명한 무인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한미군은 2018년 2월부터 미 이사단에서 무인 공격기 MQ-1C 그레이이글 12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도되었는데요. 무인 공격기 MQ-1C는 비행거리 400km로 지대공 미사일과 장갑차 공격미사일 4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언제든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군산 미군 기지가 이렇게 중국을 타격하는 동북아 최북단 전략기지에 입지를 갖게 되자 중국도 그에 대한 대응으로 미사일의 방향을 군산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겉으로는 한국과 우호관계를 다지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습니다. 주한미군은 군산과 오산의 전략적 중요성이 일본에 있는 대중국 공격태세를 갖추고 있는 세계 미군 기지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한미합동 군사훈련 직전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둔 중국의 미사일 위협 등을 이례적으로 공개할 만큼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한미공군은 푸틴과 시진핑이 만나는 중러 정상회담에 맞춰 연합훈련을 개시했습니다. 지난 16일 한미공군은 상호 기동 성능을 확인하고 최신 전술을 공유하며 연합 공중작전 수행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세계 최강 전투기로 불리는 F-22까지 출격시켰습니다. 미 태평양공군 하와이 진주만 히캄 기지 소속의 F-22 4대는 지난 13일 전북군산 주한 미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우리 공군의 F-35A 프리덤 나이트 스텔스 전투기 2대와 미 공군의 F-22 랩터 2대 역시 이번 연합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우리 공군 F-35A가 미 공군 F-22와 근접 공중전투기동 등 기본전투기동 훈련을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F-35A와 F-22는 서로의 기체를 육안으로 식별 가능할 정도의 근접거리에서 공격과 방어 임무를 번갈아 수행하며 가상 공중전을 펼쳤습니다.
F-22는 스텔스, 기동성 등 모든 측면에서 타이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최강 전투기란 평가를 받는데요. 최고 속도는 마하 2.5를 넘고 항속거리는 3,219km, 작전 반경은 2,177km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발할 경우 2시간 안에 북한을 타격할 수 있으며 일반 레이더로는 F-22를 탐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F-22는 유사시 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은 채 북한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 꼽힙니다. F-35A 또한 스텔스 기능을 갖춰 유사시 북한 지역에 은밀히 침투해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F-35A는 전자전 수행 능력 등 통합 항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최고 속도는 마하 1.6, 작전 반경은 1000km 이상입니다. 미국이 이처럼 한미 공군연합훈련에 최강 전투기 F-22까지 출격시키며 무게감을 높인 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때문입니다. 일본은 최근 군사기밀 유출을 방지하는 안보망에 완전히 구멍이 뚫린 모습을 보여 또 한 번 실망을 주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미국과 일본의 항공모함 머리 위로 중국인이 보낸 드론이 항공모함을 촬영해 엄청난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갑판 한가운데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항공모함은 76이란 한 번으로 볼 때 일본 요코스카항을 모항으로 하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로 보입니다. 드론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 영상은 한 중국인이 소셜사이트 X에 지난 8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인은 앞서 지난 3월 말에도 역시 요코스카 기지에 있는 일본 자위대의 이즈모함도 촬영해 중국 동영상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지난 3월 26일 중국 동영상 플랫폼 비리비리에 올라온 20초 남짓 길이의 영상은 중국의 무인기가 일본 요코스카에 정박 중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 위를 저공비행하며 촬영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본 호위함이 중국 드론에 뚫린 셈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린 중국인은 드론을 조종해 일본 항공모함에 착륙했다, 게임이 아니다란 도발적인 제목까지 달았습니다. 더구나 이즈모함은 항공모함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조돼 주변 국가들이 주목하는 배입니다. 방위성은 호위함 이즈모와 가가를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개조를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스텔스 전투기 F-35B의 수직 이착륙을 위한 갑판 내열성 강화 작업은 마친 상태며 뱃머리 형태도 바꿀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드론이 저공비행까지 해가며 이런 이즈모함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등장하자 일본 네티즌들은 방위성을 질타했습니다. 당황한 일본 방위성은 처음에는 AI 등이 만든 조작 영상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하지만 일본 항공모함을 촬영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심각한 것은 일본 자위대 기지에 있던 미국 항공모함까지 이 영상에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항공모함 영상까지 올라오자 다음날 방위성은 실제 드론이 요코스카항에 침입해 찍은 것이라고 입장을 바꿔야 했습니다. 한 달 새 2번이나 중국 드론에 뚫리자 결국 일본 방위상은 지극히 심각한 문제라며 경비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소형 드론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전용 드론 방어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번 참사를 보면 일본 군항의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영상을 올렸던 중국인은 촬영 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다고 밝혀 일본 자위대의 경비가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영상을 공개한 중국인은 자민당과 방위성이 자신의 드론 영상 때문에 대책회의를 연 것도 지적하며 고맙다고 말해 일본 정부를 다시 조롱하기까지 했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수십만 원짜리 중국 드론을 막기 위해 수십억이 넘는 탐지 시스템을 갖추긴 힘들지만 이번 사건이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해당 영상 촬영자에게 강력히 경고하자 중국인 영상 게시자는 꼬리를 내리며 군사 매니어나 과격한 애국자가 아닐 뿐 아니라 자위대를 비판하거나 국제분쟁을 유발할 의도도 없었다, 위법 행위였으며 2번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사과했지만 이번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촬영자가 아무런 방해조차 받지 않았다고 밝혔고 게다가 촬영자는 촬영 직후 일본을 떠나 중국으로 이미 넘어간 데다가 이 문제의 영상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될 때까지 일본 정부는 영상의 진위 여부를 밝히는 일도 촬영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일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니 일본의 수사 능력이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스파이도 아니고 민간인의 드론 촬영에도 뚫리다니 일본은 입으로만 대중국 압박에 대응해 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안방의 하늘 방공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